자, 보세요.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를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 수투에서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함수 그래프에 대한 관찰이라고 보시면 돼. 수투에서 보는 테마는 딱 하나야.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함수에 대한 이야기야. 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좀 해볼 건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함수 값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 함수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극한 표현이죠. 극한 표현이 나오죠.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다음 함수의 극한 값에 대한 이야기. 가까워지는 값을 한번 얘기해 줘라는 거야.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값을 말해달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배운 내용을 공부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연속인 함수들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았거든. 그래서 극한값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들을 말했을 거야. 참고로 이 극한값이라는 건 이렇게 설정이 되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그때 그 가까워지는 값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하고 그때 우리는 얘를 수렴한다고 부릅니다. 그럼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는 상태. 그랬을 때는 우리가 발산한다고 하고 얘를 정확하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도 있을 거거든. 그때는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수렴할 때를 관찰할 거고요. 연속이라는 표현 덕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함수들, 특히 다항 함수들은 모두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극한값이 같다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뜻이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 세 개가 삼위일체하면 우리는 얘가 연속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야. 극한값을 계속해서 구해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게 벌어지죠. 내가 정할 수 있을 때와 정할 수 없을 때 정형과 부정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정형인 건 정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한대하고 무한대 더하면 그냥 무한대야. 무한대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하면 그냥 무한대지. 무한대에서 어떤 숫자를 빼도 그냥 무한대일 거야. 겁나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대신 우리가 정형에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는 이 친구. 무한대분의 상수꼴. 얘는 0에 수렴한다는 거.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부정형의 문제들을 관찰하기 시작을 할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정형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무한대분의 상수는 0에 수렴한다는 사실. 그럼 이때 부정형은 뭐가 있나요? 라고 하면 부정형은 크게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리고 무한대 곱하기 0꼴 정도가 될 겁니다. 푸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해서 약분할 거고요.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눌 겁니다. 분모와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 무한대분의 상수는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갖고 이야기할 겁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유리화할 수 있으면 유리화를 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뀔 거거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해석을 해주실 거고 무한대 곱하기 0꼴 같은 경우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분의 1꼴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 식정리를 이쁘게 해주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다 같은 부정형으로 바꿔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식정리를 이쁘게 잘 해주시면 부정형을 푸는 방법은 딱히 어렵지가 않을 거야. 물론 그 전에 우리도 알고 있어야죠. 극한값의 성질, 함수극한의 성질이죠. 함수극한의 성질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빠르게 얘기해 봅시다 해서 수렴할 때, 두 함수가 수렴할 때 하정우씨는 네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몰라요.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해서 대부분의 답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안 되는 예시를 줄 거야. 그걸 우린 발레라고 부르거든.
안 되는 예시를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공부하시면 그래 나쁘지 않게 공부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수렴할 때 합차곱목 실수배 내 맘대로 해도 되니까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이끌어 가볼게. 수렴하지 않는데 합차곱목 실수배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럼 이 값은 뭔데? 나도 몰라 하시면 그냥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극한의 성질은 크게 5가지. 합차곱목 실수배 수렴할 때는 네 맘대로 해도 된다. 내가 아는 명제는 이것뿐이다 라는 걸 가지고 진입한다는 문제도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극한값을 가지고 얘기했고 연속도 얘기했고 정형과 부정형 얘기했고 극한값의 성질에 관한 이야기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연속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상 배웠을 거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 연속인 함수의 성질도 배웠겠죠. 마찬가지 두 함수가 연속이면 합차곱목 실수배도 그냥 연속이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 두 성질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합차곱목 실수배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나눴을 때 분모가 0인 경우는 제외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함수 극한의 성질이든 연속인 함수의 성질이든 딱히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몇 가지 표현들을 알려줘요. 구간이라는 표현을 말해주죠. 그래서 x의 범위를 얘기할 때 지금부터는 중괄호와 소괄호와 대괄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간 x의 범위를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 사이값 정리라는 표현도 얘기를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것도 얘기를 해봤을 거야. 최대 최소 정리는 별거 아닙니다. 닫힌 구간에 연속인 함수가 주어지면 그 구간 안에 분명히 최대값도 있을 거고 최소값도 있을 거다라는 게 최대 최소 정리고 사이값 정리라는 건 마찬가지. 정해진 구간에서 양수에서 음수로 함수값이 변했다면 중간에 무조건 0을 한번 지날 거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표현돼. 적어도 하나 보임을 증명하시오. 적어도 하나 보임을 말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뭐가 보일까요? 0만 드는 값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었으면 1단원이 끝. 이게 됐죠? 그럼 두 번째 단원. 미분계수 표현이죠. 용어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미분계수라는 말을 바로 얘기해 주지 않았어. 처음에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부터 얘기했습니다. 아마 내 몸무게를 갖고 예시를 들었을 거예요. 내 몸무게는 계속 연속해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연속인 함수에서 내 몸무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과정을 관찰해 보면 걔는 곧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거.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이때 x가 a일 때 그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우리는 f'A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미분계수 수학 표현, 순간 변화율 물리학적 표현, 접선의 기울기 기하학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을 해석하는 말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냥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에서 나왔다라는 거. 해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기 때문에 우리 극한값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중에 좌극한값을 우리는 좌미분계수, 우극한값을 우미분계수라는 말로 쓰기도 하지만 교육과정상 이 용어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 미분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말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이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구한 다음 걔네 둘이 같을 때 그때 평균 변화율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때 우리는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끝.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오늘 할 이야기. 오늘 뭐 얘기하지? 도함수. 지난 수업 때 여러분들한테 도함수의 정의는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야.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x와 그때의 미분계수의 관계식이라고 보시면 돼. x값마다 갖고 있는 그 미분계수값, 순간 변화율값, 접선의 기울기 값을 그냥 관계식으로 나타내는 게 도함수. 그래서 얘는 우리가 f'x라고 쓸 거고 x에 1을 넣으면 f'일 값을, x에 2 넣으면 f'이 값을 의미한다. x와 그때의 미분계수의 관계식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얘를 꼭 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니? 라고 했을 때 이런 예시까지 들었을 거예요.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지금처럼 위로 볼록이라고 봤을 때 여기 이 정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양수로 표현될 거고 오른쪽에서 그은 접선들은 전부 다 기울기가 음수로 표현될 거야. 다시 말해서 미분 계수의 부호가 양수면 이 fx 함수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미분 계수가 0보다 작은 음수면 이 함수는 계속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미분 계수의 부호를 관찰하면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이 미분 계수 값을 x와 같이 대응시켜 놓은 fx라는 도함수를 구한 다음 원래 있는 함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이 도함수인 거예요. 라고까지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럼 미분법 증명하는 영상 봐주시고요. 그 다음 보는 김에 이왕이면 합성함수의 극한도 봐주시고 로피탈의 정리도 봐주시면 다음 수업 때 우리가 그냥 아주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고 왔다 손. 진짜. 자, x의 n제곱이 있습니다. 얘 미분하면 뭐가 되죠? n 곱하기 x의 n-1제곱 되죠. 그럼 어떤 상수가 있습니다. 얘 미분하면 뭐가 되죠? 0이 되죠. 어떤 fx와 gx를 곱했습니다. 이 두 함수식을 곱한 다음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x gx 더하기 fx g'x. 얘를 우리가 앞미분, 뒷미분 조금 더 확대해서 고배미분법이라고 부릅니다. f에 g를 합성한 다음 함수를 미분하면 f'gx 곱하기 g'x. 그래서 얘를 겉미분, 속미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 과정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아저씨 되게 잘생겼더라고. 꼭 보시면서 좋아요, 댓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증명 과정 없이 외우라고는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증명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분명히 제공해 드렸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여러분들 교재 조용히 좀 해. 54페이지에 보시면 도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합성함수 곱의 미분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게 아닌데? 미안. 53페이지부터 봐야 되네요. 53페이지 y는 x의 n제곱이라는 다음 함수의 도함수는 여기 지수에 있는 n을 앞으로 당겨주시고 차수 하나 낮춰서 쓰시면 xn제곱의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던 이런 문제들을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해줄 거거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4,3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거야. 일단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다음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했으니
이 점 지나는 점을 하나 알고 있을 거고 기울기는 내가 모르는 상황. 그러면 일단 이 접선은 y는 기울기는 나도 모르겠지만 x에다 4를 넣으면 3이 나오나 봐요 라고 할 거고, 두 번째 접선이라고 했으니 둘이 만나는 교점은 될 겁니다. 그래서 연립된 방정식 얘를 전개해서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mx mx 그 다음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4m 얘를 0 되게 하는 적절한 n값을 구해보자 가 될 거고, 이 x는 접하니까 한 개만 갖고 있겠죠. 해서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하시면 m제곱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8m이 될 거고, 플러스 16은 0이 되게 하는 n값 m은 누구? 4겠네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4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게 고1 과정. 그럼 지금 도함수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x가 4일 때 접선의 기울기, x가 4일 때 미분 계수, x가 4일 때 미분 계수는 과연 누굴까요? 라고 하면 다음 2차 함수의 도함수, 미분된 함수식 2x 빼기 4가 될 거고, 여기 x에 4 넣으면 나오는 값 몇이에요? 네, 그때 x가 4에서의 미분 계수는 4가 되니까요. 4,3을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접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 때는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필수적인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뒤에 있는 미분계수를 활용하는 도함수의 활용 문제에서 가장 처음에 다루는 건 접선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건 요거죠. x가 4일 때 접선의 기울기. 됐죠?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서 접점의 좌표를 보며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바로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미분을 연습할 겁니다. 사실 이게 다야. 됐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문제 봐요. 이거 보셔야 돼요. 꼭. 뭐 인터넷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다운받아 드릴게요. 자, 왜? 안 될 수도 있지. 자, 문제 보겠습니다. 어디 봐야 되지 근데? 아, 여기구나. 저기 56페이지. 네, 56페이지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오시면 답이 없어요. 제발 보고 오시고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죠. 짜잔, 미분하세요 라는 표현. 여기 있는 3차식을 미분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미분하면 됩니다. y는 3차 함수가 그려져 있네요. 예, 미분할게요. y 프라임은 여기 미분하면 얘가 곱해지죠. 6x 차수 낮추시고요. 2 앞으로 곱해서 차수 낮춰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1이죠. 곱해서 차수 낮춰주시고 상수는 0에서 없어집니다. 끝. 다음 함수의 도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얘를 우리는 미분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두 번째, 두 다항식을 곱하고 있습니다. 이 곱하고 있는 애를 미분하실 때 일단 좀 어렵다 싶은 친구들은 얘를 전개한다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 전개해 주시면 최고차는 4차가 되겠죠. x 4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정리하면 3차, 여기도 3차니까요. 플러스 x 세제곱이 될 거고, 얘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6x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미분하시면요. 4가 앞으로 가서 차수 낮추고 4x 세제곱, 3이 앞으로 가서 차수 낮추고 3x 제곱 빼기 12x 이렇게 되겠죠. 얘는 전개한 다음 여러분들이 관찰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때 이렇게 고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앞미분, 뒷미분, 고배 미분법을 이용해서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 1차식 미분하면요 1이 되고요. 얘는 0이 됩니다. 그럼 1 곱하기 얘, 이게 앞미분된 표현.
더하기. 자, 뒤에 거 미분할 겁니다. 앞에 거는 그냥 쓰고요. 뒤에 있는 얘를 미분해 주시면 3이 앞으로 날아가서 3x제곱 빼기 4x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전개를 좀 해보면요. 여기 3x 세제곱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9x 플러스 5x 제곱 그 다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빼기 4x가 돼서요. 다시 얘하고 얘를 정리해 주시면 4x 세제곱 3x 제곱 뭐야? 4, 3, 10이구나. 미안해요. 마이너스 12x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고배 형태로 써져 있을 땐 전개해서 하시든 안미분, 뒷미분 하시든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미분해 주시면 되겠고. 자, 3개짜리가 나와 있죠? 3개짜리는 아마 증명을 안 했을 겁니다. 귀찮아서요. 2개짜리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렇게 하시면 돼. 앞에를 A, 뒤에를 B, 마지막을 C라고 했을 때 Y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애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요. A 프라임에 나머지 쓰시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B를 프라임 해주고 나머지 AC 쓰시고 마지막 A, B는 그냥 쓰고 끝에 있는 C를 미분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미분한 값들을 써주시고 싹 다 더하면 그게 3개짜리 곱해진 곱의 미분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자주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증명 과정 없이 2개짜리 확장했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째입니다. 자, 이 전체의 세제곱이 있죠?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거거든. y는 x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있을 때 일단 첫 번째 gx를 x제곱 빼기 x로 관찰하시고 fx를 x의 세제곱이라고 관찰하면 문제에서 준 식은 이렇게 되겠지. f에 gx를 대입하였다. 됐죠? 합성함수로 관찰이 가능할 거야. 그럼 이때 얘를 여러분들이 미분해줘 라고 하면 여기 있는 합성함수 미분법. 다시 말해서 미분하시면 겉에 있는 f'에다가 gx를 넣어주시고 거기에 g'x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겠네요. 자, f'에다가 gx를 넣을 거야. fx가 x 세제곱일 때 f'x는 3x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 x에다가 gx를 넣어주면 얘는요 3에다가 x제곱 빼기 x를 제곱한 값을 곱해줬을 거고 거기에 g'x 얘를 미분한 애를 곱해주시면 2x 빼기 1 이렇게 관찰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모습을 바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의 세제곱 3 앞으로 날아가서 차수 낮춰준 게 여기까지 겉미분. 그 다음 속에 있는 얘를 미분해서 곱해줘야지 속미분. 그래서 겉미분, 속미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합성함수 미분도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대표 유형 1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57번 문제, 57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또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서 일단 드는 생각. h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였구나. 그럼 극한값을 구하면 되잖아. 관찰해 보세요. 분모 뭐가 되고? 분모 뭐가 되고? 0이 되고. 분자 뭐가 되고? 0이 되고. 0이. 그럼 얘는 응꼴. 어떻게 해? 인수분해 약분. 그럼 여기서 문제는 야, 너 fx식 알잖아. 오, 알아. 대입해. 그 다음 정리해.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해.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식이 너무 길어. 그럼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걸 생각해 볼게. 우리는 fx식이 없어도 다음과 같은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었어. 어떻게 해서? 구조를 관찰해서 얘가 어디서 나왔는지 찾았거든. 분자를 봤을 때 함수값끼리 뺀 게 보이고 있습니다. 맞나요? 두 번째, fx는 어떤 애? 3차 다항함수죠. 그럼 연속인 함수가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이때 두 함수값끼리 뺐을 때 첫 번째 얘는 x의 누구는 값 1-h는 값 얘는 x의 누구는 값 1 플러스 h는 값이라고 관찰하여 두 점을 지나는 다음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좀 구해봐봐 라고 하면 얘에서 얘를 뺀 값 뭐가 되죠? 마이너스 2h분의 함수끼리 뺀 값 f1-h 빼기 f1 플러스 h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다시 말하면 x는 1 플러스 h부터 1-h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한다고. 이때 문제에서 제시한 값과 같이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주면 h가 0으로 간다는 그 말의 의미는 이 점의 x값이 1이랑 가까워질 거고 이 점의 x좌표도 1이랑 가까워지니 이 둘 다 모두 x가 몇일 때? 1일 때 그때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할 거라고. 우리는 걔를 어떻게 표현해요? f'1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내가 아는 건 다음에 극한값이 얘라는 거지. 수렴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봤을 때 마이너스 2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분모에 곱해주고 다시 분자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문제에서 원래 구하려던 값은 f'1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값이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됐음? 네. 수렴하는 둘은 합차 곱목 실수배 네 맘대로 해도 되니까. 그럼 결론. 네가 구하고 싶은 건 마이너스 2 f'1을 구하라는 말인 거고. 그럼 f'1은 몇입니까? 라고 하면 fx가 주어졌으니 이 fx의 도함수 f'x는 미분에서 3x 제곱 미분에서 마이너스 4x 미분에서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1을 대입한 값 2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값 마이너스 4가 여기 있는 대표 유형 2번의 첫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인 거라고. 됐어요? 됐어요? 두 번째. 그럼 쟤는 어떻게 구합니까?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될까요? x가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니 분모는 뭐가 되고? 0이 되고 분자는 뭐가 되나요? 0이 되네. 얘도 마찬가지. 뭐야? 0분의 0꼴. 그럼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는데 함수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대입하기가 귀찮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관찰하죠. 함수값끼리 뺀 게 보이네. 얘는 어디서 나왔어? 평균 변화율에서 나온 표현일 거야. 그러면 연속인 함수가 다음과 같이 있으니 이때 여기를 y는 ft라는 함수로 그냥 바꿔서 쓰면 얘는 t가 몇일 때? x일 때. 얘는 t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로 관찰하고 이때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 둘이 뺀 값분의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끼리 뺀 값으로 관찰이 가능하겠지. 그리고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이 점의 t좌표가 얘랑 가까워진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점이 점점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이 될 거고 해석적으로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t가 문제에서 말한 대로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값은 f'1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겠죠. 그럼 문제는 내가 아는 건 이 친구의 극한값이 f'-1이라고. 문제를 보면 x세제곱 더하기 1이죠. 얘를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꿔서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과 가까워질 때 x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x 빼기 f 마이너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을 곱한 값으로 관찰이 가능하겠네. 그러면 얘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에 수렴하는 값이고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3분의 1에 수렴하는 값이겠죠. 그럼 수렴하는 이 두 값은 합차 곱목 실수배 네 맘대로 하세요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3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면 문제에서 요구한 극한 값이겠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네. 따라와요. 결론. f 프라임 x를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3, 4, 3 더하면 몇이에요? 10이죠? 그럼 답은요? 3분의 10. 그래서 2번 문제도 해결이 돼. 그래서 지금 같은 패턴으로 계속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서 구조를 잘 관찰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자, 5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58번입니다. 대표 유형 3번. 자, 이 친구를 관찰하시면 힘들어.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다시 분모 x 1 넣어볼게요. 뭐가 나와? 0이 나왔을 거야. 분자 x 1 넣어주세요. 1 빼기 5. 0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얘도 일단 뭐다? 0분의 0꼴이다. 그럼 이때 함수식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분자 x에다 1 넣으면 0 나오네. 그럼 나는 이 분자를 x 빼기 1과 어떤 식의 고배 형태로 인수분해가 가능할 거고 그 다음 얘를 약분한 다음에 뿅 대입해서 답을 말해줘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되게 힘들었을 거야. 그 이유는 이거 오차잖아. 오차니까 그럼 너 이거 나누면 몫이 뭔데? 이러면 이제 뭐 할 거야? 조립제법 하는 거지 뭘. 5, 4, 3, 2, 1 이렇게 해갖고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라란 내려오면 1 곱하면 1 더하면 2 곱하면 2 더하면 3 곱하면 3 더하면 4 곱하면 4 더하면 5 곱하면 5 더하면 0 야호 인수분해 됐네. 약분 됐네. 됐죠? 그래서 여기엔 누가 남어? 상수 1, 2, 3, 4차니까 x 4제곱 2x 세제곱 3x 제곱 4x 5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누구 넣어? 1는 값. 그럼 1는 값이니까 얘네 다 더한 값이겠네요. 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자, 관찰 다시 해봅니다. 첫 번째. 만약 내가 로피탈이라는 걸 보고 왔다. 내가 로피탈이라는 걸 보고 왔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0분의 0꼴이네? 그럼 분모 미분하면 1이야. 분자 미분하면 5x 4제곱, 4x 세제곱, 3x 제곱, 2x 플러스 1이고 이거 x를 1로 보낼 때 다음 값은 이 값이랑 같은 값을 가질 거야. 분모 미분분의 분자 미분의 극한값이랑 같은 값을 가질 거야. x 1 넣어버릴게요. 분모는 1이죠? 분자는요. 5, 4, 3, 2, 1 더한 값. 맞네요. 같은 값입니다. 이렇게 해결이 될 겁니다. 이게 로피탈을 쓸 수 있으면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이거 말고 교육과정에 맞게 문제를 좀 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분자를 내가 편의상 fx라고 할게. 그럼 0분의 0꼴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분자 x에다가 1을 넣은 값은 무엇을 의미한다? 0을 의미한다. 맞니? x 들으면 0 나왔잖아. 그럼 문제에서 제시된 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거든. 리미트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1분의 분자 fx라고 쓰면 돼. 근데 f1이 0이라며. 그럼 뒤에다가 f1을 빼도 어차피 0을 뺀 거니까 큰 의미가 없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f'1이네요. 그럼 분자 미분해서 뭐 넣으면 돼? 1 넣으면 돼. 그게 지금 로피탈 쓴 거랑 같은 표현이잖아. 됐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로피탈을 얘기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걸로 푸시면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진짜 아니에요. 이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 갑니다. 4번. 아! 왜 몰라? 뭘 몰라? 얘기해. 빡치게 하지 말고. 자, 4번입니다. 힘들어. 4번이야. 자, 보시면요. x가 1에서 뭐 할 때요? 미분이 가능할 때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앞에서 배운 적이 있어. x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x가 1일 때 미분이 가능하대. 그 말은 무슨 뜻? 아니죠. 간단히 말해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연속이라는 뜻이라고. 그럼 야, 너 x가 1일 때 미분이 가능해 라는 말은 첫 번째. 그래, x가 1일 때 연속이라는 거야. 두 번째, 그럼 x가 1일 때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 말의 의미는 x가 1일 때 평균 변화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값을 말할 수 있다는 거야. 됐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뭐라고요? 네? 노래 불렀어요? 많이 힘들지? 나도. 그럼 자, 첫 번째, x가 1에서 연속이래요. 자, 얘는 x가 1보다 클 때 그래프가 왼쪽 위에 나와 있고 1보다 작을 때가 밑에 나와 있거든. 얘를 보면서 일단 얘기해 볼 겁니다. 1보다 클 때 그래프 볼게요. 몇 차 함수? 2차 함수 연속이죠. 다항함수 연속이죠. 몇 차 함수? 1차 혹은 상수가 될 수도 있지. 어쨌든 연속이죠. 그럼 1보다 클 때도 연속, 1보다 작을 때도 연속. 그러면 1인 그 순간에는 연속일까요? 라는 그 질문에 x가 1일 때 좌극한과 우극한 그리고 함수값을 관찰하면 되는 거지. 따라와. 그럼 x가 1일 때 우극한 값은 위에 있는 2차식 x에 1을 대입한 값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왜? 얘 자체는 연속이니까. 이 그래프 x가 1일 때 우극한은 x가 1일 때 함수값이랑 같을 거 아니야. 이 자체가 연속인 함수니까. 그래서 여기에 1을 대입한 값 몇이에요? 3이죠. 마찬가지 1에서의 좌극한 값은 1보다 작은 다음식 x에 1을 대입한 값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야. 해서 나오는 첫 번째 식. 됐지? 연속이 돼야만 하는 관계식. 첫 번째. 그럼 두 번째입니다. x가 1일 때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필요하거든. 다시 보시면 몇 차? 2차 다항함수. 얘 미분하면 4x 플러스 1.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음 2차 함수의 도함수. 됐죠? 그럼 얘 1차 미분하면 a.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 다음 1차 함수의 도함수. 됐어요? a가 0이면 그냥 0이겠지. 상수겠지. 받아들여? 그럼 결론. x가 1보다 클 때 우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값이랑 x가 1보다 작을 때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1는 값, 여기에 1는 값. 됐습니까? 왜 1을 넣어요? 어차피 여기에 극한값이잖아. 1에서의 극한값. 연속이니까 1 대입한 값. 마찬가지 1 대입한 값. 1 대입하면 5. 1 대입하면 a. 그래서 이 둘이 같아야 되겠네. 그럼 a는 5이고 b는 몇이다? 마이너스 2라면 x가 1에서 연속이 되겠고 미분이 가능할 겁니다. 끝. 해서 a, b 값을 구한 거야. 그럼 여기서 공부를 하신 분들에 대한 느낌이 뭐냐면 앞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 왜? 도함수를 몰랐으니까. 그럼 앞에 있는 문제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러 가기 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대표용 5번 빨리 가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에 거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이 하나는 끝내고 마무리해야 되니까. 자, 갑니다. 마지막 문제. 다음 수업 때 연습 좀 해야 되겠죠? 요거. 자, 보세요. 다항식이 있고요.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거 여러분들 대부분 다 1학년 1학기 때 막 다 1등급 맞을 때 그때 문제잖아. 다들 막 1등급 맞고 막 하나 틀렸고 막 2등급 문 열고 막 이럴 때 다들 그때 기억나죠? 그때 나누어 떨어진대. 이 새끼 이거잖아. 딱 쓰고 그냥
딱 쓴 다음에 얘는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져 몫이 있어 나머지 없음 야호 이거잖아요. 맞아? 그럼 여기서 문제. 누구 넣고 싶어 x에? 1 넣고 싶어. x에 1 넣는다.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뭡니까? 0이요. 됐지? 됐죠?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 다음 우리가 고1이었으면 뭐 했을 것 같아? 고1이었으면 얘를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qx로 관찰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4차식을 얘로 나누었을 때 이게 몫이야. 그 몫을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그게 얘가 또 몫인 거야. 이렇게 관찰했을 거야. 그럼 이 식을 1차로 나눴을 때 몫을 관찰하고 싶어요. 뭘 쓰면 돼? 조립제법. 그래서 왼쪽에 있는 4차식을 4차 계수 1, 3차 0, 2차 0, 1차 A, 상수 B라고 했을 때 내가 얘를 x 빼기 1로 나누잖아. 내려오면 1,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A 플러스 1, 곱하면 A 플러스 1, 더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1 되겠죠? x 빼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일단 0이고 얘가 몫이야. 그럼 얘는 일단 0이어야 돼. 해서 1는 값. 이걸 찾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 몫을 다시 x 빼기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 야호! 내려오면 1, 곱하면 1, 더하면 2, 곱하면 2, 더하면 3, 곱하면 3, 더하면 a 플러스 4. 그게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구나. 그럼 b는 몇이다? 3이겠구나. 이게 고1 과정일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 얘가 나온 것까지는 동일해. 뭐 했으니까? 1 넣었으니까. 그럼 두 번째 조립제법 써서 이렇게 한다고? 4차면 괜찮아. 6차나 7차가 나오면 이거 할 거야? 그때 우린 이렇게 한다고. 양변을 미분합니다. 어차피 둘이 같은 식이니까 미분에서 나온 도함수도 같을 거라고. 그러면 좌변을 미분하면 4x 세제곱 플러스 a점. 됐지? 우변을 미분하면 둘의 곱의 형태로 써져 있지. 하나 더. 앞에 거를 미분할 거야. 완전 제곱이니까 합성함수 미분. 얘가 앞으로 날라가. 2 안에 거 쓰고 차수 낮춰. 곱하기 속미분 1. 여기에 뒤에 있는 qx. 두 개를 곱했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쓴 겁니다. 앞미분, 뒷미분. 이때 이 앞미분이 겉미분, 속미분인 거. 더하기. 뒷미분합니다. 앞에 건 그냥 쓰겠지. q 프라임 x. 이게 뭐야? 미분한 거야. x에다 1을 넣으면 여기 x에 1 넣으면 0 나오고 여기도 1 넣으면 0 나오니까 1 넣은 값은요. 4 플러스 a는 0이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였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1 때 이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졸라 좋았겠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요거 합성 미분하다가 애들 골로 가니까. 지금도 힘드니까요. 그래서 꼭 합성함수 미분, 앞미분, 뒷미분, 목미분법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x 5제곱 빼기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자, x 5제곱 빼기 1. 얘를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눴어. 몫이 나올 거야.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 1차. 됐죠? 이 정도까지는 체크해 주셔야 될 거고.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a랑 b 값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찾자고요. 일단 첫 번째, x에 누구 넣고 싶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미분하면 5x 4제곱은 두 곱의 형태로 써져 있죠. 앞미분, 뒷미분. 앞에 거를 미분하는데 어머 얘가 합성함수네. 2가 날라가서 2
x 더하기 1에 차수 하나 낮추고 곱하기 속미분 1. 뒤에 거 그대로 써서 qx. 이게 앞미분 끝. 뒤에 있는 거 미분합니다. 앞에 거는 그냥 써서 x 플러스 1의 제곱. 뒤에 거 q'x. 1차식 미분합니다. 플러스 a. x에다 누구 넣어? 마이너스 1. 그러면 5는 0이 돼서 없어지고 0이 돼서 없어지니까 a는 5라는 게 나왔죠. 그럼 a가 5니까요. b는 몇인 거예요? 3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 a, b를 구했으니까요. 나머지는 5x 플러스 3이라고 바로 말하시면 되겠네. 해서 나온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고1 애들이라면 어떻게 풀었을까? 조리제법해서 문제를 풀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게 여기 있는 60페이지까지의 문제였어요. 자, 앞에 보시면 각종 우리가 놓쳤던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미분이 가능할 때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함수에서의 극한으로 표현하지 않고 지금처럼 도함수 갖고 얘기하는 과정들도 여러분들 다시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일단 좀 더 시간이 되면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60페이지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